아마 이 근대 우주관까지는 우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부터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현대 우주관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이제 허블의 뭐 관측법, 그다음에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빅뱅이라는 이제 우주가 생긴 게 이게 어떤 특이점부터 터졌다는 이제 우주론이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심지어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낼 때도 이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볼 때 100년 사는 동안에 우주는 전혀 변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주가 생겼다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이상하고, 그러니까 우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정적이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 그걸 믿었고, 사실 상대성 이론의 그걸 수학적으로 풀어보니까 이게 막 동쪽이고 수축하고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우주 상승을 집어넣어서 우주를 정적인 걸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허블이라는 사람의 이제 관측에 의해서 그렇지 않고 우주가 자꾸 동적이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믿게 됐고요. 그거를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중요한 얘기가, 지금은 우주가 계속 변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변하는 상태다. 그리고 진화한다. 이런 겁니다. 20세기 물리학에서 이제 뭐가 크게 바뀌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가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만들었고, 빛의 속도 일정하고 뭐 시간이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시간도 시공간이 된다. 뭐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코렘스 스퀘어라는 그런 이게 이제 원자의 발전이나 뭐 폭탄의 근거가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긴 했죠. 무슨 잘 이해를 잘 하기 어려우신 이제 양자의 퀀텀 스리라는 건데, 이건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만든 거고 20년대, 30년대 된 거고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원자 가치 우리가 아주 조그만 세계를 보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그런 법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특히 뭐냐면, 결정적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살 때는 예를 들어서 포탄을 포병에 쏘면 몇 도로 쏘면 어디가 떨어진다는 게 이제 분명히 정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결정론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시 세계, 그러니까 원자가 같은 세계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고 안 일어날 확률이 얼마다, 확률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어서 근본적인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관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중성이라는 게 있어, 입자 파동이 성질 공조, 이런 뭐 여러 가지, 이게 굉장히 듣기로는 참 이상해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이코렘스 스퀘어 한 거는 이제 특수 상대성이라는 거고요. 이 우주론에 관계된 거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자기가 처음에 특수상대성 이론 했을 때는 이거는 이 사람들 다 이해를 많이 했고 쉽게 했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중력이 자기가 요거는 가속도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중력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건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참 고민하다가 1915년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지금 오늘 말씀드린 우주론의 이제 그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아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까 공간하고 시간이 이제 뭉쳐 있다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공간이 중력이 있으면 그 시공간이 구부러지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2차원으로 그린다 이렇게 구부러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부러진 게 공을 열어 놓으면 이렇게 굴러들어갈 거라고 금방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이미지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된 게 이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뭐라 그랬냐면, 빛도 이 시공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1919년에 영국의 천문학자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그때 마침 그 계기일식이 있었습니다. 그 아프리카하고 아마존에서. 자기가 가서 관측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관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빛이 휘는 거를 관측을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에딩턴도 유명해졌고, 물론 이때 아인슈타인도 그냥 완전히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세계의 천재고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시간의 역사에 나오는 호킹이 한 말인데요. 공간과 시간이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동적인 움직이는 역학적인 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존속하는 우주라는 거는 이게 아주 낡은 생각 여러 가지 해버리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완한 과거에 시작되었고 한정된 미래 끝날지도 모르는 역동주의가 아주 움직이는 그 세계관으로 대치되었고 자기가 사실은 있어야 한다는 가설 이거를 싱귤러리티 시그램을 전공해서 이제 밝혔다 이렇게 아주 책에다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 우주에서 갖고 있던 생각을 엄청나게 그 아주 기본적으로 바꾼 거죠. 이거의 이제 시작은 이랬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 이론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관측에 의해서 이건 에드윈 허블이라고 미국의 천문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이제 칼텍 부근에 있는 그 윌슨 산에서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큰 망원경을 가지고 온갖 별의 그 궤적 그다음에 밝기의 변화 이런 거 다 관측하고 있던 사람인데 아니 별에서 오는 빛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파장을 관측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특별한 파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 별에 오는 그 거기서부터 어떤 별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거기다 더 놀라운 거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오느냐 하는 것도 여기에 속도가 얼마나 높아지냐는데 속도를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속도하고 그 별에 있는 위치라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거리고요. 이게 이제 빨리 오는 멀어져가는 속도인데 첫째 중요한 게 모든 별들은 우리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 우주가 막 그 별들이 막 움직인다고 할 때 막 제멋대로 움직이면 무질서로 움직이면 어떤 건 가까이 어떤 건 멀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모든 별이 다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서 터졌다고 볼 수도 있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또 하나 아주 놀라운 것이 멀리 있는 걸수록 더 빨리 간다. 이런 거고, 그것이 아주 일직선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리인데요. 그리고 속도고. 그러면 이제 동시에 여기서 탁 터졌으면, 그러니까 1초 뒤에는 빨리 가는 건 멀리 가 있을 거고, 속도가 적은 가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비례할 텐데, 별이 그렇게 비례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추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시간을 거꾸로 한번 돌려보자. 어떻게 될 건가? 점점 작아질 거다. 좀 멀리 갔으니까 지금 근데 시간이 그 멀리 도망 못 갔으니까 멀리 있는 별들이 작아질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 군데 마지막에 보면 시작점이 있을 거다.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시작점이 언제냐? 얼마나 빨리 갔냐를 갖다가 멀리 갔냐를 보면 거기서부터 그걸 허블 컨스탄트라는 거기서부터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38억 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사실은 허블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들이 1929년에 이렇게 허블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실험 결과도 내고 자기 70년대 말까지도 과학자들 간에도 아니 우주가 이렇게 동쪽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정적이 움직이지 않을 거다.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이론도 상당히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알고 있는 우주의 역사입니다. 빅뱅이 있다가 이제 초기에는 엄청나게 빨리 팽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최초의 별은 4억 년 전에 탄생을 합니다. 4억 년 후에. 그리고 우주의 나이는 한 137.9년인가 138년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요. 지구는 태양계는 한 50억 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쯤 와 있고요. 인류는 그러니까 몇백만 년 전에 태어났다고 아주 굉장히 최근의 일이고 생명체도 몇억 년 전에 태어난 거고요. 앞으로 지구 태양도 한 50억 년 더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주론, 이론과 실험 여러 가지 결과로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데 그 사이에 과연 이거를 믿게 된 거에 커다란 그 계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온도가 굉장히 높았다가 빅뱅 초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팽창하면서 점점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럼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이게 원자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원자핵이 생기기도 하는데 원자핵이 생긴 게 약 3분을 하고 생각을 해요. 원자핵이 생긴 게. 그전에는 이상한 것들이 아주 있다가 그 3분 후에는
이론을 계산해 보니까 약 3대1이 되더라. 3분 후에. 그리고 3분이 지나가면 원자핵 반응이 하기에는 너무 온도가 낮아서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3대1이라는 비율이 계속 유지했을 거다 하는 게 빅뱅 세오리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원자핵이 생기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전자가 들러붙어가지고 원자가 생깁니다. 원자가 생기면 그 전까지는 빛이 완전히 혼동 상태였다가 그 다음에 빛이 이제 그러니까 원자로부터 떨어져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걸 또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인데 38만 년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원자가 생긴 거고 원자가 생긴 이게 다 이론적으로 이제 그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요 시기 38년 만이라는 게 어떤 시기냐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 그러는데요. 초기에 그러니까 38년 요때 생긴 우주 배경 복사 그때 이제 그때 그 전자기파가 팽창하면서 나중에 남아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그걸 좀 자세히 더 관측하고 뭐 여러 가지 코베라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관측을 해보니까 정말로 잘 맞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것도 맞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받아들이게 됩니다. 별의 일생에 대해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다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 질량의 경우에는 갈색 외성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태양과 같은 별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이 수소를 거의 다 잡아먹으면 그 외부에 있는 그 수소 연료가 이제 터지면서 굉장히 커다란 적색 거성, 그러니까 붉은색의 큰 별이 됐다가 그 다음에 터지고 백색 외성이라는 아주 조그만 별로 바뀝니다. 더 무게가 큰 것들은 이게 청색, 초고선에서 적색 거성 같다가 슈퍼노바 초신성에서 터지고 하고 그게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로 바뀝니다. 근데 블랙홀이라는 건 더 무거워져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죠, 사실은. 관측이 불가능한 거죠, 기본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시공간에 그거를 이렇게 봤는데 별 표면이 이렇다고 봤는데 별이 있으면 이제 무거우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무거워지면 이런 겁니다. 태양이 상당히 무거워서 시공간을 이렇게 구부러뜨리는데 화이트 드와프라는 거는 백색 외성은 그보다 더 많이 구부러뜨리고요. 뉴트론 스타랑 중성자보다 더 오는데 블랙홀은 이걸 완전히 해서 아무것도 못 나오게 그냥 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인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멍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호킹이라는 사람의 그 이론이라는 게 이게 아주 거기 또 굉장한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호킹 복사라는 게 뭐냐면요. 이 블랙홀은 아무것도 못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자학적으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 물리 아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텐데 공간이라는 것이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하여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요동을 치는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리학에서는. 요동을 치다 보면 일부는 블랙홀 들어가서 일부는 요동 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처음에는 이게 같이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되면 튀어나올 거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밖으로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모든 물질이 빨려 들어가는데 이 공간 요동 튀는 거에 일부는 빨려 들어가고 그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일부가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정보가 외부에서 나올 수 없다는 그게 이제 모든 게 들어가면 정보가 없어지니까. 근데 그 정보가 블랙홀 안에 있다 그러면 오케이, 뭐 문제 없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증발되면 다시 또 밖에 나오는데 그 증발될 때는 또 블랙홀의 그 성질을 갖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리학에서 이제 정보가 있다 없어지는 거 엄청난 큰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 법칙이 위배된다 해가지고 블랙홀 원하는 논쟁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됐고 결국은 이 호킹이 이게 튀어나올 때 정보를 갖고 나온다라고 지금은 억셉트를 해서 이게 이제 대충은 사람들이 어떻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엔트로피 문제. 이거는 물리학의 법칙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물리학의 현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블랙홀의 경우에는 이게 과연 그게 되느냐 하는 게 또 하나 문제입니다. 이거와 관계없이 조금 더 철학적인 문제를 이제 호킹이 막 끝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맺는 말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시간의 역사라는데 시간의 화살, 시간의 방향이라는 게 있냐. 호킹의 질문이 이랬습니다. 우주가 수축하면 무슨 일이냐. 그래도 사람 같은 그런 지적 동물이 생길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닐 거다. 왜 그러냐? 수축 단계가 되기까지 워낙 엔트로피가 컸기 때문에 거꾸로 간다고 해서 이게 연력학적 시간과 우주적 시간이 화살이 같은 방향일 거다 이런 건데, 사실은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고요. 수축한다는 보장도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굉장히 철학적으로 재미있는 문제일 것 같긴 해요. 우주의 시간이 방향이 팽창하는 방향인데 이게 수축하는 방향일 때는 어떤 일이 날 건가 하는, 그러고 그게 우리가 느끼는 이거 시간하고 우주가 진화하는 시간하고 같은 방향인가 하는 문제. 근데 이제 이 호킹이 또 하나 질문합니다. 그래,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지 모르겠다. 우리가 완전한 이론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근데 왜 있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은 그래도 그 과학자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재밌게 했는데, 우주는 존재의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을까? 왜 존재했을까? 이거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굉장히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그게 이제 인간 원리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지, 세상은 다 그런 건 아닐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중이론이라는 건데, 우리가 보는 우주 말고 다른 우주가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호킹도 그걸 믿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우주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우주만 보는 거고,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거기에 맞는 조건을 맞췄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수없이 많은 우주 중에 하나일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이게 정말 그 미러클 같이 느끼는 거는 그건 당연하다. 네가 보는 거니까. 근데 미러클이 아닌 것도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라서, 그게 이제 그 우주 원리 중에 하나, 약한 우주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철학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좀 생각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